안녕하세요. 오늘은 앞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영상 내용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집을 내가 전원주택에 맞는 살기 적당한 환경이라고 마음이 먹었으면 그 다음에 전원주택을 이제 구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누는 걸 얘기를 드릴게요. 크게 보면 집을 내가 직접 짓는 거, 아니면 분양하는 새로운 만들어 놓은 집들을 사는 거, 아니면 누가 살던 집을 이제 나가는 집을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것. 보통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먼저 집을 짓는 거를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맨 처음에는 집을 지으려고 알아봤었는데 이게 보통 2년은 걸려요. 2년은 잡아놓고 시행해야 될 프로젝트니까, 먼저 집을 땅이 있다 혹은 땅부터 구해야 된다. 땅을 구하는데 또 그냥 맨 땅을 살 것인가, 아니면 업자들이 어느 정도 정리해 놓은 주택 용지를 살 것인가, 그거부터가 또 시작이 되거든요. 주택 용지를 산다는 거는 어느 정도 수도나 전기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곳, 그러면서 땅을 분양하면서 그쪽에서 집을 지어주기도 하죠. 몇 가지의 설계 샘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땅을 완전히 처음부터 공사를 하는 법이 있는데, 그거는 참 힘든 일이에요. 내가 이제 조상한테 물려받은 땅이 있다거나 그렇다면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문제고, 아니면 정말 기가 막힌 자리를 구했다, 내가 여기서 꼭 살고 싶다, 이게 내 꿈이다, 그러면 말릴 수는 없는데, 그거부터 시작하려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기초공사부터 평당 50 정도는 잡으셔야 돼요. 평당 50에서 요즘은 이제 그거는 땅에 난이도 따라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 말을 내가 단정적으로는 못 줘요. 근데 일반적으로 주택 용지를 어느 정도 다듬어 놓은 상태에서 150평에 150평, 200평 그런 식으로 분할을 해갖고 분양하는 경우에는 보통 150에서 200, 조금 센 데는 250까지 부르는데 요즘은 그런 데는 없을 거예요. 양평 같은 데도 200 정도였는데 지금은 자리가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잡으셔야 되고, 집을 짓는 것부터 내가 집을 지으려면 내가 좀 남들 안 사는 집으로 살고 싶다, 그럼 설계사무소 찾아가서 처음부터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최소 설계는 6개월에서 1년이 걸려요. 수정 한두 번 들어가도 바로 1년으로 되거든요. 설계라는 게 뚝딱뚝딱 쉬울 것 같은데, 그거 자체가 서로 아예 처음 컨셉부터 그 개념이, 사실 집을 짓는 분들이 나는 어떻게 구조는 어떻게 딱딱딱 명확하게 되어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사무소 몇 번 들려가지고 설계를 하고 수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보통 1년은 잡으셔야 돼요. 넉넉하게 1년은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은 건축업자 잡고 그런 것은 둘째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공사 장마철 피해야 되죠. 한겨울에는 또 피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무조건 1년이 잡혀요. 그러니까 2년 잡으셔야 되는 프로젝트고, 분양하는 집을 구매를 하는 경우, 분양하는 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비싸고 마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전원주택 가격이 폭락을 하니 그런데 사실 가보면 그런 집들이 거의 없어요. 요즘 부동산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어디 경기도 어느 권에
1억을 내렸습니다. 뭐 얼마를 내렸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내린 금액 자체가 거품이 끼어있던 금액이라서 제 관점에서는 그게 싼 게 아니에요. 그냥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간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엄청 싸다고 해서 뭐 부동산에서 연락 싼 집이 있습니다 하고 뭐 달려가 보면 보통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하면 그 옆에 그 3대 중에 하나가 있어요. 철탑이 있다든지 아니면 뒤에 묘소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좀 싸게 나오긴 해요. 그 외에는 집들이 어느 정도 가격들이 다 제 관점입니다. 제 관점에는 어느 정도 거품이 끼어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해는 해야 될 게 그 사람들도 돈 벌려고 하는 짓이지 이거 남들한테 집을 뭐 싸게 공급하자는 그런 뭐랄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직업이 아니에요. 밥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을 분양하는 집은 단점이 약간 비싸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누가 살던 집을 내가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케이스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들이 대부분 제가 이제 경기도권 정도를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예 시골로 간다, 뭐 밑으로 쭉 내려간다, 그런 쪽으로 간다면 이 얘기는 좀 틀려지는데 지금은 그 세 가지 안에 봤을 때는 세 번째 집을 구하는 것도 가장 적당한 가격에 누가 살던 집을 받아서 나가는 것도 이거는 너무 호불호가 있는 일이긴 해요. 사실 잘 살면 정말 전 주인이 정말 정성스럽게 가꾸어 놓은 집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집을 보는 눈이 없거나 건축에 대한 이해가 조금 없는 상태에서 집을 뭣도 모르고 샀다가 고생을 엄청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경우든 뭐든 집을 산다는 거는 다 나쁘다, 좋다 그런 개념으로 얘기할 것도 아닌데 이 세 가지 경우에도 다 이 정도는 염두에 두시라는 거죠. 세 가지 중에 제일 추천하는 거는 제가 추천하는 건 따로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을 보러 다니다 우연찮게 제가 사는 집 단지를 보게 되어서 집을 보고 구매를 한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렇지만 집을 진짜 주택을 사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면 생각을 하시면 먼저 시간을 한 6개월 정도 가지고 집을 주말마다 아니면 시간 날 때마다 집을 보러 많이 돌아다니세요. 그래야지 집을 막 많이 보면 볼수록 이렇게 그런 게 있거든요. 이런 집은 이렇게 해놓은 것 각자의 장점들을 내가 짓는다 아니면 내가 뭐 어떤 집을 산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는 눈이 넓어져 있어야지. 그리고 뭐 벽 두께나 집이 보온이 잘 되나 안 되나 이런 것들은 가서 부동산을 먼저 찾아가 가지고 몇 군데를 본 뒤에 그 다음부터는 경기도나 광주 쪽이나 양평 같은 데는 다니다 보면 그 전원주택 분양해갖고 모델하우스들이 각자 있어요. 각자 있기 때문에 그쪽에 들어가면 대부분 사람이 상주하고 있어서 집을 볼 수 있어요. 만약 플랜카드가 걸려있는데 사람이 없으면 거기다 전화를 하시면 돼요. 전화를 하시면 비밀번호 같은 걸 일단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서 집을 보시고 뭐 집을 볼 때 일단 아무 생각 없이 들어보세요. 얘기를 들어보시고 그러면서 최대한 한 집이라도 더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동네인데 라고 하더라도 집을 분양하는 곳이 있으면 일단 보시고 이런 집 구조 정말 전원주택이나 집 구조들은 아파트하고 좀 틀려서 100군데를 보러 가면 100군데가 다 틀리고 각 장단점이
다 100군데 다 틀리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 집이 어느 정도 가격이라는 게 내 머릿속에 일단 들어와야 돼요. 나중에 덤태기를 안 쓰시려면 그거부터가 먼저 돼야 되고, 뭐 집을 일단 뭐 사시든 집을 지으시든 또 맨 처음에 개념을 잡아야 될 게, 목조로 할 건지 콘크리트로 할 건지, 아니면 뭐 스틸하우스, 경량하우스, 경량 스틸 뭐 그런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둘 중에 하나 정도만 잡으시면 돼요. 콘크리트냐 목조냐. 근데 저는 일단 콘크리트 샀고, 집이 뭐 두 채가 있다, 둘 중에 뭘 고를래 그러면 그냥 콘크리트 사요. 내가 직접 짓는다, 그러면 솔직히 목조하고 콘크리트하고는 건축비 차이가 꽤 나니까 그때는 내가 갈등을 하겠죠. 당장 한 5천에서 1억 정도의 차이가 날 거예요. 평수에 따라서는. 그냥 이건 순수하게 이건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인데, 목조는 목조주택을 많이 짓는 곳들은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그런데 뭐 100년 된 이상 집들이 다 목조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동네들 대부분 연 온도 교차가 한국처럼 크진 않아요. 그냥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조주택은 장점이 일단 이뻐요. 외관 같은 거 각을 주기가 쉽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조금 모양 특이하게 빼려면 거푸집 만드는 것부터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 모양이 되게 정형화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목조는 그거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데, 한 몇 년간은 그 집이 계속 마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설계대로 잘 지었을 때는 목조주택이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설계대로 완벽하게 지은 집들은 내가 본 적은 없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콘크리트에서 사는 걸로 했고요. 자, 일단 두 가지 형태 중에 먼저 어떤 걸로 할 건가, 그건 조금 알아보시면 대충 답 나오실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집을 가보시면 느낌이 확 틀려요. 그리고 목조는 따뜻하긴 해요. 근데 제가 가본 목조주택들이 벽 쪽에 크랙이 없는 집은 없었어요.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게 큰 하자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콘크리트에서 합니다. 콘크리트 쪽으로 하실 건지 그거에 집중을 하셔서 집을 좀 보러 다니시면 더 좋고요. 근데 콘크리트 같은 거는 볼 때는 벽 두께나 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방법들 있죠. 잘 모를 때. 근데 꼭 구옥을 살든 뭐 분양하는 집을 하든 제일 기본적으로 먼저 보실 게, 방방마다 창이 이중창으로 되어 있는가. 이게 거의 다 그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 것은 거의 없는데, 그게 안 되어 있는 집이 가끔 있어요. 가끔 시골 같은 데는 뭐 그런데 가끔 있거나, 혹시 창호 같은 것만 봐도 이 집을 지을 때 돈을 얼마 정도 쓰고 신경을 얼마 정도 썼구나, 기본빵은 나오거든요. 뭐 LG나 뭐 그런 쪽. 근데 내가 처음 보는 메이커다, 아니면 너무 생소한 메이커다, 혹은 창문이 최소 이중창은 되어야 돼요. 이중창에 양면 유리가 들어가 있는, 뭐 그거는 뭐 라이터 켜보면 알 수 있다, 뭐 그런 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일단 이중창이 아니다, 방이든 뭐 거실이든 어디든 이중창이 아니다 그러면 일단 그 집은 좀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춥고 덥고를 떠나서 집 지을 때 대단히 기본이 안 돼 있는 집이거든요. 그거 한쪽만 봐도 대충 답은 나올 거예요. 뭐 가끔 무슨 어느 나라째 뭐 해가지고 단창을 내가지고 해놓은 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느 나라 째니 필요 없고 이중창이 제일 좋아요. 이중창에 양면 유리에 가스가 어느 정도 뭐 로이 유리까지는 못 받아더라도 그거 정도만 보시면 어느 정도 기본은 하는 집이에요. 그리고 벽 두께 창틀에서 벽이 밖으로 많이 나와 있는 거 아니면 창틀하고 벽이 일직선으로 나가는가 뭐 그것만 보셔도 아 벽 두께는 대충 답이 나오거든요. 너무 일직선으로 나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솔직히 그건 기피하세요. 이게 목조는 또 틀린데 얘기가 저는 일단 콘크리트로 기준을 삼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 수압이나 뭐 그런 기본적인 거야 뭐 따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그런 정도의 기준으로 집을 가능한 여러 군데 여러 지역으로 보러 다니세요. 그리고 그게 부동산에 그치면 돈이 더 든다 그런 생각을 좀 뭐랄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그리고 부동산 내가 장기적으로 집을 구해야지 하고 마음 먹고 집을 알아보실 것 같으면 사실 믿음직한 부동산 하나 정도는 끼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런 집들이 물고 온다는 표현이 맞나? 그런데 그런 집들이 알아오는 물건 중에 금매로 나오는 괜찮은 것들이 종종 있어요. 사실 무조건 부동산 통하면 뭐 비싸다 싸다 뭐 그런 케이스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보통 다니는 그 전원주택 뭐 새 물건들 그쪽에 임대사무실 같은데 모델하우스 같은데 앉아있는 분들이 거의 열에 9 정도는 부동산 사람들이에요. 부동산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상주를 하다가 뭐 물건을 팔게 되면 거기에서 적당한 피를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데로 현장을 옮기면서 계속 새로운 물건을 전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직접 찾아가시면서 그쪽 부동산 하시는 내가 동네를 정했다 싶으면 그 동네에 부동산에 가셔서 집을 사고 싶은데 뭐 지금 자금 여력은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좀 괜찮은 물건이 있으면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집을 사고 싶다는 의지만 정확히 얘기해 주시면 뭐 괜찮은 물건이 나올 때 연락이 우선적으로 올 수 있어요. 물론 태도는 정중해야겠죠. 근데 가끔 부동산 가보시면 너무 파는데 집중해서 되지도 않는 물건 뭐 고압선 밑에 있다 고압선 옆에 있는 정도가 아니고 고압선이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는 그런 물건 같은 것도 괜찮다고 무조건 우겨대고 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뭐 그런 경우 많이 있었는데 뭐 그렇다 하는 부동산들은 좀 배제를 하시고 괜찮은 부동산 같은 건 전화번호 저장을 해 놓으시고 그런 집에다가 뭐 가끔 전화를 한 번씩 넣어 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참고로 이거는 제가 옛날에 집을 같은 집인데 한 집을 보러 갔었는데 그것도 누가 살던 집이에요. 살던 집을 보러 갔었는데 부동산 두 군데서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그 두 집에서 부르는 가격이 다 틀렸어요. 이게 아마 뭐 부동산의 커미션이 각자 틀렸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런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수료 말고 자기네들이 커미션이 좀 붙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 미리 염두에 두시고 집값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사실 집이라는 게 사람 노름이에요. 이것저것 사는 것도 그렇고 파는 것도 그렇고 다 사람 노름이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을 찾는 게 진짜 제일 좋은 집 구하는 거는 뭐 위치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한데 그거를 내가 짓지 않는 이상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집을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지금 강조 드리는 거는 집을 내가 사야지 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내가 계약을 해야지라는 생각보다 그냥 놀러 다닌다는 기분으로 이 동네 저 동네 한번 많이 집을 보시라는 거예요. 집을 보시면 새로운 정보도 얻게 되고, 일단 집에 대한 관점이 생겨요. 특히 아파트만 사시던 분은 이게 집이 층수가 1, 2층 있고 3, 4층 있고 그 개념에 대해서 그냥 이 집이 재밌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저는 1, 2층 집도 나이가 들면 무릎하기 버거워요. 무릎이 버거워지니까 가능한 집은 1, 2층 안에 묶으시고 3층까지는 뭐 3층에 뭐 약간의 그 시설이 있다. 어떤 집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세탁실이 3층에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집들은 저는 하여튼 그거 할 짓이 안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뭐 젊으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아직까지는 괜찮을 때니까. 그런데 보통 1층에 방이 있고 2층에 방이 있으면서 모든 거주가 1, 2층 안에 대충 끝나는 지역이 되게 좋아요. 그 외에는 뭐 4층까지 된 데까지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좀 비출하는 장면이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을 얻으시려면 무조건 집은 한 100군데 이상은 보시는 게 괜찮아요. 그리고 그 집, 어떤 집이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고 해서 섣불리 그냥 달려들지 마시고 이런저런 것들을 하나하나 꼬집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하시고 집을 사면 뭐 전원주택이 지옥이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전원주택으로 옮기는 장면이니까 아파트처럼 구조가 완벽하게 차이가 나고 처음에 전원주택을 보러 갈 때는 아파트에 비교하면 뭐든 다 좋아 보이고 뭐든 다 괜찮아 보일 거예요. 그런데 집을 내가 이 집에 산다는 생각으로 한 몇십 채를 보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사실 때는 최소 100군데는 보고 사시라. 뭐 그 정도로 알고 나머지 얘기는 또 나중에 드릴게요. 이거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대부분 안 보시니까.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